엔비디아가 제조하는 이 GPU라는 칩은요,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칩이고 가장 핵심적인 칩이죠. 이 GPU라는 칩은요, 엄청나게 성능이 높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뜯어보면 컴퓨터 안에도 CPU라는 칩이 들어가 있고 GPU라는 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칩이 컴퓨터에서 성능이 가장 높은 칩이거든요. 가장 비싸고. 그런데 지금 우리 컴퓨터에 쓰이는 GPU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은 그러한 GPU가 지금 인공지능 서버 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버를 살펴보면 5층 이상 거대한 규모의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한가득 GPU, CPU 같은 칩들을 꾸겨 넣게 되는데 여기 이제 GPU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능이 굉장히 높은 이 GPU가 전력 소모를 엄청나게 심하게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이 컴퓨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할 때 파워 서플라이라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컴퓨터에 이제 전력을 제어해주는 녀석인데 컴퓨터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에 따라서 파워 서플라이의 이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혹시 컴퓨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 번이라도 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신 분들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500W짜리 컴퓨터, 700W짜리 컴퓨터, 이러한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가는 컴퓨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좀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아니면 뭐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다, 나는 영상 작업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800W에서 1000W 정도 되는 그러한 컴퓨터를 구입하세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풀로 돌리게 되면, 이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치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대략 한 800W에서 1000W의 전력을 소모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고사양 GPU 같은 경우에는 GPU 칩 한 개 혼자서만 거의 700, 800W의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가장 고성능 컴퓨터를 계속해서 풀로 돌릴 때 맞먹는 전력이 끊임없이 소비되는데 그러한 GPU 칩이 지금 전 세계에 무려 400만 개 가까이 굉장히 많이 팔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칩들이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웬만한 국가 한 개의 전력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소모도 굉장해. 게다가 또 엔비디아 같은 소수 기업만이 이 GPU를 거의 과점, 거의 독점에 가까운 과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GPU의 가격도 너무 비싸, 그리고 GPU 칩을 구하기도 어려워, 이러한 문제가 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인공지능 서버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야, GPU 이거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데 대안이 없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 GPU 칩만큼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또 정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그러한 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돌이님, 도대체 GPU 말고 NPU가 계속해서 대안으로 언급되는데 그럼 NPU는 이 GPU의 대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NPU라는 녀석은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GPU는요, 범용 제품이고요. 정말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칩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마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같습니다. 이 GPU 안에는 아파트의 기능도 들어가 있어, 상가의 기능도 들어가 있어, 또 수영장도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일부 호텔의 기능도 들어가 있어. 여러 가지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 저런 인공지능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 서비스, 상가 서비스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칩의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칩의 내부를 뜯어보면 칩의 내부 구역마다 각각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GPU가 모든 기능을, 인공지능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고 전력 소모도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NPU란 녀석은 무엇인가 하면, 야, 우리는 굳이 주상복합 아파트 통째로 다 구현할 필요가 없어. 야, 우리는 그냥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는 기능 다 빼고 아파트 역할만 하자, 또는 뭐 상가 역할만 하자, 편의점 역할만 하자, 이러한 식으로 GPU의 기능을 축소해서 일부 GPU의 기능만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제는 NPU를 한번 만들어보자. 왜? 서버 기업들 입장에서 야, 우리가 서버를 GPU만으로 구축하면 전력 소모도 너무 크고 이 서버도 너무 단가가 높아져. 그래서 일부는 GPU로, 그리고 일부 기능은 NPU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GPU가 큼직큼직한 역할을 담당하고 틈새는 NPU가 담당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시장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근래 2, 3년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NPU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쪽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NPU를 출시합니다. 그런데 NPU를 출시할 때 보통은 성능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GPU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더 빨라요, 전력 소모가 낮아요, 이러한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엔비디아의 GPU보다 성능이 더 좋은 NPU가 나왔으니까
엔비디아 GPU가 필요가 없겠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NPU란 녀석은 GPU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한 녀석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라는 뜻은 우리 NPU가 담당하는 그 기능에 한해서만 GPU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뜻이지 GPU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성능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NPU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다품종 제품이다. 그에 반해서 GPU는 범용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비교적 소품종 특징을 갖는 범용 제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NPU는 궁극적으로 뉴로모픽이라고 해서 우리 뇌를 모방하는 칩으로 발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뉴런과 시냅스라는 녀석들이 데이터를 연산도 하고 저장도 하고 동시에 담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는 다릅니다. 우리 뇌랑 뭐가 다른가 하면 연산을 해주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따로 있고 저장을 해주는 메모리 반도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반도체는요 한 번에 만들 수가 없고요. 반드시 두 개를 각각 전자장치내에 따로따로 붙여서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NPU도 우리 뇌처럼 뉴로모픽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도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연산만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직은 GPU의 일부 기능만 담당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뇌와 같은 우리 몸과 같은 어떤 신경망 종합적인 그 뇌와 비슷한 수준의 그러한 역할로 가고 싶어서 좀 이러한 별명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서버 기업들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은요 정말 여러 가지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서버를 구축하고 서버를 구현하고 또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자유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CPU라는 칩을 이용해서 서버를 구현할게, GPU를 이용할게, 아니면 뭐 NPU를 이용할게 자유도가 높아요. 또 요즘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계속해서 다양해집니다. 과거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초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세돌 씨와 대결을 했던 알파고 같은 녀석들 소수 종류의 인공지능 서비스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대화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뭐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뭐 음성을 제어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또 그림을 그려줄 때에도 뭐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수채화를 그려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계속해서 그 종류가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서비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당연히 반도체 칩을 이용할 때에도 꼭 한 가지 종류의 칩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종류의 칩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제 NPU 칩이 종류가 다양해지는 건데 꼭 서버 업체들이 꼭 이러한 GPU, 이러한 NPU만 써야 된다는 그런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구입하되 지금까지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서버의 핵심적인 기능 대부분은 GPU로 그리고 이제 일부는 CPU가 그리고 이제 일부 틈새 기능은 조금 뭐랄까 GPU 쉽게 얘기하자면 GPU가 굳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싶은 그러한 기능들은 NPU가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이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GPU가 우리가 이제 식당 갔을 때 뭐 갈비찜을 주문하면 갈비찜이 나오잖아요. 메인 요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GPU고 그다음에 NPU는 옆에 나오는 반찬의 역할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반찬은 아시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가격대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NPU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자회사들도 뛰어들고 있고요. 또 해외 유명한 이미 반도체 잘 만드는 기업들도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기업들도 NPU 사업을 계속해서 놀리고 있습니다. 인텔도 AMD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마다 노리는 영역이 다 다른데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산업이 가장 핫하고 GPU가 인공지능 쪽에 집중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또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러한 칩을 먼저 개발하는 경향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NPU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용 칩 개발에 들어가면 조금 늦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후발 기업들은 인공지능용 칩도 일부 개발을 하지만 이 앞으로 NPU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쪽에도 쓰일 것 같다. 우리 한번 자동차용 칩도 한번 개발해보자. 이처럼 자동차용,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차량용 쪽에 들어갈 NPU를 조금 비중을 실어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 쓰일지는 기업마다 선택이고요. 또 기업마다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밀히는 NPU 관련주라고 언급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 기업은 이미 사업하고 있는 영역, 엔비디아는 GPU, 퀄컴은 통신칩, AMD는 기존의 CPU 이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MPU라는 제품을 들고 나와도 그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와 MPU 시장의 성장 수혜주다 막 언급은 되지만 사실상 기업의 실적에 기여되는 정도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엄밀히는 테마성에 좀 더 가깝다. 왜? 실제로 기업들이 실적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 우리는 흔히 테마주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펀더멘털보다는 테마성에 가까운 특징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MPU 관련주라고 이제 언급이 되면서 뜬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질적인 수의 강도는 굉장히 미미하거나 사실상 아예 없거나 그래서 기업의 담당자분께서 이야기하길 우리 실제로 MPU 쪽으로 들어가는 제품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막 붕 뜬 기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성이 강하다. 아직까지는 왜 MPU 시장은 아직 극초기 단계이고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다품종 비즈니스를 빠르게 구축하는 기업이 이 시장에서 이제 오래오래 살아남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판하고 있는 제품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마성 기업은 개인적으로 좀 언급드리기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투자 성향은요. 테마주는 일체 건드리지 않는다. 더해서 웬만하면 주변 분들도 제 블로그나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테마주는 절대 투자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는 입장입니다. 왜요? 테마주는 주가가 오를 때 크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테마주 투자 전략은요. 주가가 오를 때 내 수익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얼마나 내가 덜 떨어지는가, 빠르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투자자께서는 상당히 많은 손실을 입으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언급이 조심스러웠어요. 대신에 이제 아무 이 관련주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이 MPU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계속해서 더더더 칩의 종류가 다양해지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리벨리온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사피온 수많은 MPU 관련 기업들이 아직은 이 사업 초창기 단계이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설계만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직접 칩의 제조까지 하지는 못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칩의 새로운 개발, 설계는 하지만 제조는 모두 파운드리 기업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파운드리 기업들이 수혜가 되겠네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파운드리 또한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미 만들어주는 칩들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MPU 새롭게 수주를 받아도 그 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습니다. 수혜가 되지 못하고요. 대신에 팹리스 기업들이 즉 MPU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파운드리의 제조를 맡기는 과정에서 이 칩의 재설계를 담당하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제조용 설계도를 다시 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그리고 기존의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점점점 이 인공지능용 칩 그리고 MPU 칩 이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비중이 나름 유의미하게 대단히 큰 폭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선에서 이익의 확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우리가 꼭 수혜주를 찾고자 한다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에 조금 더 먼저 주목해 볼 수는 있되 다만 디자이너스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 만큼 매출 비중에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편차를 꼭 확인하고 매출 비중을 확인하면서 이들 기업의 MPU 그거 하나만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로 삼기보다는 기존 비즈니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투자 아이디어를 좀 곁들이는 과정에서 투자 기회를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MPU 시장은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이고요. 칩의 종류가 이제부터 하나둘 늘어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 MPU라는 칩이 기존에는 이미 스마트폰에도 활발히 들어가 있었어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스마트폰에 빅스비라는 기능과 시리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 기능이 MPU라는 칩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스마트폰에 이 AP라는 이 칩의 공간을 할애해서 MPU가 들어가는데 마치 이번 갤럭시 S24부터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탑재된다.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MPU가 필요하고 이제 이 MPU가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로 MPU가 탑재되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보지? 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막 쫙 급등하고 계속해서 테마로 쭉쭉 올랐던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온디바이스 AI 수혜 그리고 MPU 수혜요. 우리 스마트폰에 이미 MPU가 계속해서 들어가 있었고 그 MPU 성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러한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이 AP 기능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수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스마트폰 시장의 발전이 그냥 꾸준히 지속될 뿐인데 마치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수혜를 보는 것처럼 테마가 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수혜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 NPU 수혜란 게 새롭게 있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요. 다만 앞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처럼 기존에 NPU가 쓰이는 영역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NPU가 쓰이지 않았던 영역, 이제는 뭐 인공지능 서버 그리고 뭐 우리 백색 가전 이런 데에도 점점점 인공지능, 새로운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NPU가 탑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수혜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수혜가 확장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NPU 칩이 바로 쓰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NPU 기업들의 이익이 바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하던 규모가 있기 때문에 NPU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만 어느 정도 NPU 비중이 높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기가 아무래도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한 2, 3년은 지나야 슬슬 가시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특히 NPU 수혜주, 온디바이스 AI 수혜주 이러한 기업들이 막 주가가 떴던 경우 종종 보이는데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NPU란 녀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쓰이던 영역에서 칩들을 보완하는 녀석 또는 기존의 기능을 보완하는 그러한 역할로 많이 쓰입니다. 특화된 기능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용 NPU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에 한 가지 종류의 NPU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인포테인먼트 영역에 NPU가 따로 들어가고 뭐 자율주행 쪽 전용 NPU가 뭐 한 두세 개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돼서 굉장히 특화돼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NPU란 녀석은 완전한 중간재입니다. 중간재. 혼자서 쓰이는 녀석이 아니라 무언가 전방 산업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니즈에 따라서 발전하는 무언가 또 틈새가 필요하면 틈새를 메꿀 필요가 생기면 그러한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 쓰이는 그러한 칩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전방 시장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전방 시장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NPU는 특히 인공지능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쓰이는 녀석인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어디에 인공지능이 점점 늘어날까 그 부분을 고민하면 이쪽에 NPU가 아무래도 더 빠르게 늘어나겠구나. 대표적으로 이 서버 산업에서 즉 인공지능 기능을 담당하는 서버가 늘어나니까 인공지능 서버 쪽에서 NPU가 쓰게 될 것이란 너무 당연하고요. 또 굳이 우리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지만 이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NPU가 인공지능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그러한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 서버에도 NPU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동차에도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확대되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의 음성 인식 기능이 점점 탑재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직은 기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에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내부 환경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영역에도 인공지능이 쓰이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이 영역에 쓰일 칩이 충분히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도 그리고 또 앞으로는 백색 가전에도 우리 지금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데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영역에도 새롭게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새롭게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이 NPU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NPU 수혜는 결국 어디에서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는가 요걸 집중적으로 고민하면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NPU와 HBM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NPU의 종류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GPU 시장에서 제대로 지금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AMD나 인텔 같은 기업들도 NPU와 흡사한 또는 NPU의 기능을 일부 담은 그러한 새로운 인공지능용 칩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PU의 레인지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 AMD나 인텔 같은 기업들이 내놓는 고사양 NPU는 사실상 HBM을 탑재해서 거의 GPU의 축소판 역할을 하는 우리가 GPU까지는 아니라도 GPU에 상당한 흡사한 역할을 상당히 흡수하겠다. 그러한 칩들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비교적 저성능에 특화된 일부 기능에 특화된 그러한 NPU는 굳이 HBM과 함께 쓰이는 칩은 아니고 우리는 작은 연산장치 수준에서 머무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요. NPU마다 HBM의 사용 여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인텔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인공지능용 칩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GPU만큼 가장 고성능의 인공지능용 연산장치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기능을 축소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HBM 중에서도 가장 차세대 HBM을 탑재하기보다는 비교적 구형, 지난 세대 HBM을 탑재하면서 제품을 출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HBM이 꼭 가장 차세대 HBM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형 HBM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이 다양해지는구나라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호돌이님 반도체 주식이 다 튀어오른 것 같은데 내가 투자할 주식이 안 보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비싸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을 살펴보면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반도체는 상승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반도체는 상승이 상대적으로 늦게 일어나서 먼저 오른 반도체에 먼저 투자한 뒤에 아직 못 오른 반도체에 뒤어 투자하는 전략이 꾸준히 가능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는 그 격차가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았어요. 앞에 먼저 오르는 반도체 투자한 뒤에 그 다음 반도체를 투자하려고 보니 얘도 이미 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관찰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재밌게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먼저 훅 쭉 튀어 오른 뒤에 여전히 아직 상승이 전혀 나타나지 못한 아직 이 업종의 이 반도체 칩에 불황이 이제 호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조차 아직은 거의 없는 그러한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요.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 수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내가 아직 인공지능 반도체 못 샀어요. 나 반도체 주식 1주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뒤늦게 이미 비싸진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뒤늦게 들어가기에는 무리라는 것이죠. 왜? 승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승자의 영역이란 뜻은 기존 보유자들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신규 진입은 매우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못 오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더 오르면 더 좋겠지만 혹여나 더 모르지 못하고 멈추거나 아니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존의 주식을 보유한 분들은 마음 놓고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올 것 같으면 너도 나도 먼저 내다 팔 수 있지만 뒤늦게 진입하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손실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폭락이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승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나 남은 요만큼 꼭지에서 남은 요만큼 더 먹을게 보다는 아직 먹을 게 많은 녀석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즉 업사이드가 여전히 많이 있는 영역을 공략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더 눈을 돌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정한 일부 반도체가 먼저 쭉 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반도체도 따라 오를 텐데 그 시점쯤 될 때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이미 가장 많이 오른 반도체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좁은 반면에 아직 못 오른 반도체일수록 업사이드가 더더 넓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반복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먼저 떠서 그래서 뒤늦게 신규 매수를 하긴 매우 위험해. 그러면 그 다음 주자는 누가 있을까?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반도체는 누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언급을 해왔던 반도체가 그리고 또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만 특히 이 SSD, 낸드 플래시 쪽이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사이클 때 공급 과잉이 매우 심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못 올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관련된 기업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 중에는 이미 좀 적당히 오른 기업도 있지만 못 오른 기업도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 밸류 체인을 살펴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라는 녀석은요, 결국에 인공지능 서버 안에서 쓰이는 뭐 GPU, DRAM, HBM 이 녀석들과 반드시 결국 함께 쓰이기 때문에 결국에 HBM이 먼저 떴다. DRAM이 먼저 떴다는 뜻은 낸드도 따라서 뜰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 초창기에는 학습 시장이 먼저 뜨면서 DRAM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추론 시장이 늘어나면서 DRAM도 점점 늘어나지만 낸드도 계속해서 따라가는 우리도 함께 따라가요 그러한 구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낸드가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가 공급 과잉에 있었지만 낸드 업체들의 공격적인 이 공급 축소로 계속해서 이제는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심지어 올해 하반기에는 증설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슬슬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도 분명히 기대감이 이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강력하게 의견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